안녕하세요. 시장 흐름. 주말 편히 보내셨나? 주말 미증시는 세대 지수 모두 장대음봉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고, 이에 미시건대 장기 기대 인플레가 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했고,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주들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증시는 현재 시점이 밸류가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사실상 미세대 지수나 중요 빅테크주들을 보면 수개월 박스권 횡보를 보인 것이지 위로 강하게 치고 가지도 못하고 있었죠. 진작에 빠져야 할 것이 관세 전쟁에 돌입을 하면서 먼저 죽으면 안 되기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해서미 증시가 위로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치고 갈 모멘텀은 부족한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였고, 만에 하나 위로 신고가를 치고 간다고 해도 이건 휘날레를 치러 가는 것이기에 버블에 더 버블로 진입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거라 했습니다. 해서 미증시가 주말에 급락이 나오면서 세대지수 모두 차트 모습이 좋지가 않은데요. 당연은 빠지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선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미증시도 우리한테도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하는 건데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다른 여러 불안감들도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각종 경기 지표에서는 여전히 침체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여전히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건지만 체크하면서 이에 맞게 우리도 대응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많이 빠져주면 미증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이에 우리도 그렇고요. 그동안 미장을 사야 하는데 못 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빠져줘서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작년 내내 짓눌려 있던 증시가 제법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렸듯이 미증시가 당장에 박살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해서는 PBR 1수준인 2800피대에도 갈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는데요. 이 전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번 주 미증시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어디쯤까지 조정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또 계속 강조드렸듯이 지금은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많이 오른 놈들은 보유자는 차익 실현을, 추격 매수한 분들도 빠져나오시라고 했고요. 바닥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략은 앞으로도 초지일관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미증시가 여기서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알 순 없지만, 이놈들도 현재로선 막골로 가고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주면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해. 그렇다면 우리도 빠지면 기회일 뿐인 거고, 지수 우상향은 계속되는데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을 잘 공략해야 고점에 있는 놈들 추격해서 물리고, 또 내려온다고 무턱대고 저가 매수하고 물타기에서 물리고 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섹터 종목을 매수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지금처럼 장이 상승을 하니 글로벌 경기 침체니 둔환이 등근 쏙 들어가고 아무도 애기를 안 하니 싹 다 잊어버리고 위만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조정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래서 조정이 나왔다, 장이 급락을 했다면서 떠들어댑니다. 해서 지금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침체인 상황이고, 또 변동석 박스권 장세인 걸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수출 성장이 막힌 박스권 장에서는 지수 목표가를 잡을 때는 PBR 1수준 이상을 절대 가지 못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반대로 PBR 0.85 전후 이하는 금융위기 수준이라면서 절대 바닥이라고 기준을 삼고 매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좀 오르면 그냥 3천 간다 어쩐다, 빠지면 2천 간다, 금융위기 온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렇게 떠드는 놈들한테 당하면 고점에서는 추격했다가 처물리는 거고요. 바닥에서는 털리는 겁니다. 그럼 주말 코스피 지수가 2654피고 PBR이 0.93인데 PBR 1수준은 대략 2800피 전후 초중반 되겠죠. 그런데 3청 한다고 떠드는 놈들 개미들 꼬셔서 조회수 회원수 올리려고 한다는 것 잘 아시겠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와서, 아니면 장이 미쳐서, 기적이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3천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고 기본 밸류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요. 암튼 미증시와 우리 증시는 이렇게 알고 이번 주 미증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섹터 종목이라고 했죠. 그동안 강조드린 게 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미증시가 언제고 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고 했고, 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저점 꼭대기에 있는 섹터 종목들이
위험한 거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세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저쪽 꼭대기에 있는 섹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면 바닥권 새로운 시세는 방어를 할 것이기에 잘 버티거나 덜 빠지거나 상승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강조드렸던 코스피에선 삼정과 그룹주들, 코닥에선 2차전지와 삼성향 소부장주, 그리고 관세 공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성장이 좋고 미국의 공장이 있는 섹터 종목들, 이들을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미증시의 향방이 중요하고요. 우리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이냐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요. 저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위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삼전은 바닥에서 샀으니 조정이 나오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일 뿐인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기회일 뿐이고요. 자동차는 호재가 나와도 별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관세가 마무리되고 하면 이때 반영이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강조드렸던 GM 밸류체인에서 부품주를 잘 봐야 한다고 했는데 장영향으로 대형주 모비스 등은 밀리지만 SL은 급등이죠. 조정 시에는 잘 보셔야 하고 다른 부품주들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음식료는 다들 하나씩 급등을 하면서 터지고 있죠. 순차적으로 터질 거라고 했고요. 그동안 강조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공장이 있는 놈들이 우선적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쌀 때마다 사 모으고 엉덩이 무겁게 하고 기다리니 안전하고 편하게 수익이 나죠. 잘 참고 기다린 분들은 아하 이렇게 하니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느끼신 게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데요. 바로 레오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에서 잘 나갔던 우리 식품주들 잘 봐야 하는 거죠. 이것도 지난주 다 말씀드린 거니 종목은 잘 아실 겁니다. 러우 종전에 재건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화장품은 여전히 좋은데 비싼 게 흠이라고 했죠. 한알령 수혜주로 지난주 후반 좀 뜨긴 했지만 한알령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 화장품은 여전히 미국 유럽향 종목을 잘 보시면 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번에 장이 조정이 좀 나올 때 노리는 놈들이 좀 빠져주었으면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전력, 원전, 로봇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죠. 아무리 좋은 놈들도 반영이 충분히 되고 또 비싸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또 공매도 타겟의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당장에 크게 안 빠진다고 고점이 아닌 게 아니죠. 빨리 빠질 수도 좀 더 오르다 빠질 수도 좀 더 버티다 빠질 수도 있는 것일 뿐 지금은 손대는 자리 아님을 아시고 보유한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건 추격 매수한 분들이건 간에 모두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것 아셨으면 하고요. 당일은 급락 변동성이 나오면 단타청 초단타로 대응하면 되고 나중에 크게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오면 그때 다시 노리면 되는 겁니다. 증권주들이 강하고 신고가 내고 있다는 건 저만 말씀드리고 있죠.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잘 버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지수 조정이 오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대형 증권사를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밸류업과도 연계가 되는 건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하는 놈들을 잘 봐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중소형주에서 대박이 나온다고 했죠. 잘 노리셔야 합니다. 진정한 초대박은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멤버십님들은 매집하고 있고요. 재건주들이 빌빌거리지만 레오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으니 언제든 이슈화가 되면서 순환매가 돌 수는 있는 거겠죠. 하지만 유럽도 패싱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의 불확실성 때문에 베팅이 강하게 안 붙고 있다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는 삼성향을 봐야지 한익축은 RN이라고 했죠. MLCC, 레거시 등등, 심텍, DB 하이텍 등등 다들 강조드린 대로 고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이제는 따라가는 거 아니고 다시 조정 시에 노리 쉬어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변동성 심하고 섹터 많은 소부장을 노리기보다는 우선은 3을 사두고 나중에 흐름 보고 소부장을 공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약주도 관세 때문에 못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순위로 보고 조정 시 노려야 한다는 것 아시고요. 녹십자, 동아소시오 등등 다 좋은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